상처 주는 엄마와 죄책감 없이 헤어지는 법 -1장. 프롤로그. 나도 엄마에게 상처받고 있지 않을까? 어떤 엄마가 나쁜 엄마일까? 나쁜 엄마의 정의. 나쁜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지나치게 불안한 나머지 뭐든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는 엄마라 할 수 있다. 나쁜 엄마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은 딸에게는 엄마가 하는 행동 대부분이 고의인 것처럼 보인다. 사실 알고 보면 엄마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라고 설명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 나쁜 엄마들은 언제나 화를 내서 남들에게 딱히 불안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쁜 엄마의 말과 행동은 모두 불안에서 시작된다. 이들은 대개 지나친 걱정 때문에 과잉 간섭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자기애가 강해 아이에게 무관심한 엄마도 있다. 하지만 무관심에도 불안에 휩싸여 아이를 컨트롤하려 한다. 나쁜 엄마들은 대부분 힘든 환경에서 성장한 탓에 본인의 자각과 상관없이 삶에 대한 불안감과 괴로움이 강해서 항상 자기 일만으로도 벅차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고 무엇을 하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다. 자기 뜻대로 해야 한다는 아집에 빠져 있는 것이다. 만일 그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져서 아이와 가족을 억지로 자신에게 맞추려 한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폭언을 하거나 고함을 치거나 울음을 쏟기도 한다. 그래놓고 정작 본인이 한 말은 잘 기억하지도 못한다. 평판이나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괜찮아 보인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자주 기분이 가라앉아 딸에게 불평이나 욕을 쏟아내며 감정을 배출한다. 또 자녀들을 눈에 띄게 편애해 특정 아이에게 유난히 냉대하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남편과 자주 다툰다. 이런 모습은 나쁜 엄마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다. 나쁜 엄마의 5가지 공통점. 나쁜 엄마에도 여러 유형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아주 다양하다. 주변에서는 인자한 엄마, 현명한 엄마로만 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쁜 엄마들에게는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다. 불안망상증이 있다. 무슨 일에든 극도로 불안해하고 항상 근심, 걱정을 안고 산다. 항상 지배자가 되려고 한다. 아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존재라고 여긴다. 즉 부모가 지배자고 아이는 지배받는 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부모에게 지배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자기 입장밖에 모른다. 아이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항상 자기 입장만 내세운다. 특히 가족을 대할 때는 정신 연령이 유치원 아이와 비슷해진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마음껏 응석 부리지 못한 만큼 감정 발달이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의존해 남편에 대한 불만부터 친척에 대한 험담, 심지어 아이가 상처받을 만한 말까지 스스럼 없이 쏟아낸다. 잠자코 듣고 있어야 하는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는 생각하지 못한다. 감정이 마비되어 있다. 괴로웠던 어린 시절 때문에 슬픔, 공포, 분노를 느끼지 못하도록 자신의 감정을 마비시킨다.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표면적인 희노애락은 느껴도 진짜 감정은 느낄 수 없도록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다. 타인의 감정도 잘 느끼지 못하므로 자연스레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말과 행동이 어른스럽지 못하다. 어린 시절의 애정 결핍으로 감정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 감정 연령이 낮은 상태다. 그래서 자녀를 대할 때도 보호자다운 행동을 하지 못한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와 똑같이 고집을 부리거나 울며 떼를 쓰고 아이를 괴롭히거나 심술을 부리는 등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을 자주 보인다. 그렇다면 엄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어린 시절 부모에게 공감을 받거나 감정이 받아들여진 경험이 없다. 부모의 지배에 순종하는 착한 아이 역할을 연기하느라 아이다운 행동을 하지 못했다. 동생을 돌보거나 가사를 돕느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서 나도 다 참아왔으니까 너도 참아야 해라는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엄마도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나쁜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그 성향을 이어받은 경우가 많다. 나쁜 엄마의 6가지 유형. 폭력적인 엄마 독설과 욕을 당연하듯 내뱉는다. 전형적으로 알기 쉬운 나쁜 엄마다. 너는 도대체가 글러먹었어. 네가 하긴 뭘 해. 널 괜히 낳아서 이 고생이지. 거친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항상 공격적이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를 헐뜯고 욕하고 소리치거나 감정적인 말을 퍼붓는다. 공포감을 조성해 지배하려는 것이다. 손찌검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다니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불쌍한 엄마 항상 괴로운 피해자다. 아이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하거나 눈물을 보이면서 아이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해 교묘하게 컨트롤하는 유형이다. 내가 나빴어. 엄마가 불쌍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도록 아이의 감정을 이용하는 상당히 조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의 지배적 성향이 강한 가정에서 흔히 나타난다. 연기자, 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뜻대로 한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의 험담을 하거나 아이가 독립한 후에도 무턱대고 찾아가 현관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든다. 심지어 집 앞에서 쓰러지는 연기를 하기도 한다. 행동이 다소 과한 유형이다. 과장된 반응을 보여 주변에 폐를 끼치다 보니 아이가 엄마와 거리를 두거나 무시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 자살해버릴 거야. 라는 말로 협박하는 등 자기 뜻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면 창피와 체면도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상대하기 힘든 엄마다. 헌신적인 엄마 자신을 희생해 교묘하게 지배한다. 자녀를 위해 매일 아낌없이 뒷바라지와 희생을 하면서 아이가 자신이 만든 룰에 따라 살아가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유형이다. 늘 열성적이고 헌신적이라서 아이는 엄마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 엄마를 위해 자랑스러운 아이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겉으로는 나쁜 엄마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의 기분은 무시한 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며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므로 아이는 주체성을 억압당해 성인이 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도피하는 엄마 아이와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일, 남편, 술 등에 의존하고 엄마의 역할을 포기하는 유형이다.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는 제공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방치한다. 본인도 엄마에게 방치당했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거나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인 저항이 있어 엄마로서 아이와 마주하는 것이 어렵다. 나쁜 엄마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심리적으로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위험하다. 자기애가 강한 엄마 자신이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가 가장 중요하다. 자신이 좋은 아내, 좋은 엄마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는다. 겉으로는 가사와 육아를 열심히 하는 현모양처로 보이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는 유형이다. 이런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경향이 두드러지면 자기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불리한 일은 전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무의식 중에 이야기를 바꾸는 특징이 있다. 나는 옳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 무슨 일이든 아이를 탓하며 궁지로 몰아넣는다. 물론 모든 나쁜 엄마가 이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일부만 해당하거나 몇 가지 요소가 합쳐진 복합적인 유형을 띠는 사례도 있다. 단, 폭력적인 엄마나 연기자, 엄마가 자기애가 강한 엄마 유형과 합쳐지면 나쁜 엄마의 독성은 매우 강해져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된다. 나는 이 유형을 지독한 엄마라고 부른다. 아이에게 독이 되는 나쁜 엄마 유형 중 가장 독성이 강한 엄마를 꼽으라면 바로 이 유형일 것이다. 엄마의 저주를 깨달을 때. 그렇다면 주로 언제 엄마가 나쁜 엄마처럼 느껴질까? 어린아이는 누구나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어떤 엄마든지 무조건 받아들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삼아 자신을 인정받고 보호받으려 한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일찍이 부모에 대한 기대를 단념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티다가 자립할 나이가 되면 곧바로 집을 나오려고 결심하는 사람도 있다. 사춘기가 되어 처음으로 부모를 객관적으로 바라본 후에야 다른 집과 비교해 자신의 집이 이상하다고 깨닫기도 한다. 하지만 대개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상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나이가 들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평생 엄마가 나쁜 엄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착한 딸로 살아간다. 그 중에는 착한 딸 역할을 연기하는데 에너지를 쏟다가 병에 걸려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례도 있다. 엄마의 저주는 그만큼 강력하다. 누구나 자기 부모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어린 시절부터 일종의 미화된 필터를 통해 바라보기 때문에 부모의 실체를 깨닫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데 어느 시점에 깨닫게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내담자는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엄마의 실체가 보였다고 한다. 직접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고 나서야 엄마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린 것이다. 혹은 엄마가 손주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의문을 품는 등 특정한 경험을 계기로 부모 문제에 눈을 뜨는 경우가 많다.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은 대체로 엄마와의 문제를 의식하고 있지만 이따금 아빠는 너무했지만 엄마는 괜찮았어요. 엄마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대부분 엄마에 대한 분노로 관점이 바뀐다. 또 엄마와의 문제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어도 부모를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를 회피하려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저희 엄마는 나쁜 엄마인가요?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사람도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 심한 일을 당했는데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다가 자신의 엄마가 나쁜 엄마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충격에 휩싸인다. 나는 겉으로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 없어도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거나 불안해서 오는 걱정이 지나쳐 심하게 간섭하고 지배하려는 요소가 뚜렷해지면 나쁜 엄마라고 판단한다. 누구나 자신의 엄마를 좋은 엄마로 생각하고 싶어 한다. 그러다 보니 엄마의 지배에 억지로 순종하면서도 불합리한 처사나 제멋대로인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눈 감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우며 사람마다 모두 달라서 특별히 정해진 대응책은 없다. 하지만 몸과 마음에 문제가 생기거나 삶에 대한 괴로움을 견디기 힘들어지면 한 번쯤은 사실 엄마한테도 문제가 있었을지 몰라 어쩌면 우리 엄마는 나쁜 엄마일 수도 있어 하고 의심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잡힐지도 모른다. 이 책은 엄마와의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인식은 했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괴롭거나 엄마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 그리고 엄마를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 1장. 왜 엄마는 나에게 상처 주는 걸까? 뭐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한다. 왜 뭐든지 다 알려고 하는 걸까? 나쁜 엄마들은 대체로 아이의 스케줄이나 친구 관계 등 뭐든지 알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자기 아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다. 나쁜 엄마들은 필요하다면 아이의 일기도 거리낌 없이 읽는다. 엄마는 부모라면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존중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또 딸이 외출하면 딸의 방에 몰래 들어가 책상 서랍부터 쓰레기통 안까지 샅샅이 확인하는 엄마도 있다. 엄마는 딸에 대한 걱정 때문에 벌인 일이지만 걱정이 도를 넘어서면 내면의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사사건건 간섭받는 딸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엄마에게 상처받는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딸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도 놀지 못하게 하거나 결혼 정년기에 사귀던 사람과 헤어질 때까지 불만을 쏟는 것도 나쁜 엄마들의 흔한 특성이다. 통금 시간을 지나치게 이른 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나쁜 엄마들의 흔한 특성이다. 대학생 딸의 통금이 오후 56시거나 조금이라도 늦으면 집 근처 역에서 계속 기다리고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기도 한다. 통금이 너무 이르다 보니 어떤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당연히 이성 교제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 정년기가 되자 갑자기 남자친구 하나 못 만들었냐고 윽박을 질러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불효녀라고 비난한다. 남들과 비슷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쁜 엄마들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딸이 평범하게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결혼 상대를 데려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막상 만나는 사람을 소개하면 온갖 트집을 잡는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엄마는 이런 상대와 결혼하면 딸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40대 후반에 접어든 딸의 인생을 아직도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쁜 엄마들의 특성이다. 자립해서 행복해지려는 딸의 발목을 잡는 나쁜 엄마를 나는 개미지옥 엄마라고 부른다. 엄마는 딸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는 행동이지만 항상 반대에만 부딪히는 딸은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점점 엄마를 싫어하게 된다. 하지만 엄마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불효녀라고 비난받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다 못해 결국 포기하고 엄마에게 순종한다. 습관처럼 느껴지는 부모에 대한 죄책감은 진정한 자립을 방해한다. 이럴 때마다 나는 내담자들에게 그 죄책감도 부모가 심어놓은 거예요 라고 말한다. 죄책감이 강한 사람들은 대개 부모에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대학까지 보내줬더니와 같이 자신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대학까지 보낸 것은 모두 부모의 바람 때문인데 자녀의 뜻을 꺾기 위해 그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끝까지 자기 주장을 밀어붙인다. 나쁜 엄마는 딸이 결혼하고 나서도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딸과 만날 때마다 사위의 험담을 늘어놓는다. 엄마의 험담을 계속해서 듣다가 남편과 점점 사이가 나빠져 결국 이혼하는 딸도 있다. 나쁜 엄마는 무의식적으로 딸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는 달리 마음속에서는 딸이 언제나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위와 이혼하게 만들어 딸을 되찾으려 한다. 나쁜 엄마가 반대하지 않는 결혼 상대라면 아마도 친정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고소득 직업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딸이 언제나 눈에 보이는 곳에 살며 평생 의식주가 보장되는 이것이 나쁜 엄마들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그래서 나쁜 엄마를 둔 딸들은 결혼 후에도 친정 근처나 바로 옆에서 살거나 아예 친정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살기도 한다. 딸은 항상 감시당하고 구속받으며 스스로 결정한 일도 모두 반대에 부딪히고 간섭받는다. 엄마의 뜻을 거스르면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괴로움에 시달린다. 하지만 나쁜 엄마들은 자신의 불안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딸의 괴로움까지는 생각하지 못한다. 아무리 싫다고 이야기해도 감시와 간섭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마침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딸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즈음이 되면 엄마와 거리를 두기도 한다.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 나쁜 엄마들은 대부분 나는 옳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쁜 엄마들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어서 자기 뜻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딸이 거스르면 매몰차게 비난한다. 딸은 그저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랄 뿐인데
엄마는 느닷없이 어차피 다 내가 잘못한 거겠지.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하고 도리어 화를 낸다. 딸을 죄책감에 빠뜨려 뜻을 꺾기 위해서다. 상대가 더 이상 불평하지 못하게 하려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태도다. 엄마에게는 뭐든지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한다. 그래서 누가 반대 의견을 내기만 해도 비난받는 것처럼 느껴서 화가 나는 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진 딸이 감정을 터뜨리면 이번에는 어떻게 딸이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함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가끔 드물지만 바로 고분고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엄마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말 미안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불평하지 못하게 하려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교묘하게 말을 바꾼다. 나쁜 엄마는 상황이 불리해지면 자연스레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만든다. 가정에서는 당연히 아이나 남편 탓으로 돌린다. 아무리 자기가 잘못한 일이라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믿어버려서 어느새 말이 달라진다. 불과 5분 전까지 본인이 말한 것과 다른 말을 하면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는다. 또 자신이 불리해지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도 어느새 스토리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바꿔 결론이 나지 않는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 딸의 의견에는 귀를 닫아버린다. 본인이 한 말을 부정하거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마음대로 바꾸기 때문에 듣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거짓말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딸은 엄마가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부모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고민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나쁜 엄마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기억을 바꾸는 걸까? 나쁜 엄마들은 상황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순간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사고를 합리화해 기억을 대체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들은 사건을 기억할 때 감정을 수반하지 않는 감정 마비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여러 가지 사건을 그 순간에 느낀 감정과 함께 기억한다. 감정이 수반되면 사건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나중에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렸을 때 사건의 스토리를 바꾸지 못한다. 스토리가 바뀌면 그때 느낀 감정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기억하기도 어렵고 다시 떠올릴 때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무의식 속에서 스토리를 수정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엄마가 말하는 사건을 엄마와 같은 상황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면 이야기가 전혀 맞지 않아 깜짝 놀랄 때가 많다. 대부분의 나쁜 엄마들은 딸이 그때 그랬잖아 하고 말해도 기억 안 나라고 대답한다. 감정이 마비되어 있어 사건에 관한 기억이 뇌 속에서 잘 정리되지 않아 기억을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정을 마비시켜서라도 자신의 괴로운 감정을 마주하지 않으려 하다 보니 딸과 남편의 감정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에 모든 에너지를 쏟느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자책감을 느낄 여유가 없다. 승부나 편 가르기에 유난히 집착한다. 나쁜 엄마들은 모든 일에 옳고 그름과 이기고 지는 기준만을 적용한다. 옳은 것은 이기는 것으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아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으로 인식한다. 흑백을 확실하게 나누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듯이 패배도 인정하지 않는다. 사고를 합리화해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마치 자신이 이긴 것처럼 만든다.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금세 누구는 적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단정 짓는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주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나쁜 엄마들은 누가 적이고 나쁜 사람인지 판가름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려 한다. 이런 양상은 자신의 엄마에게 물려받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나쁜 엄마들 역시 대부분 어린 시절 엄마에게 절대적인 지배를 받으며 성장한다.
아마도 유아기에 엄마에게 순종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엄마는 옳으니까 무조건 엄마 뜻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만일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더 나아가 자신의 엄마까지 부정하게 되고 결국 엄마에게 순종해온 자신의 인생을 모두 부정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나는 옳다, 즉 엄마는 옳다고 확신하는 셈이다. 엄마를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면 자신도 절대적으로 옳은 존재가 되고 언제나 이긴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부정당하면 공포감을 수반한 무의식적인 사고가 나타난다. 옳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소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당하면 반사적으로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부인한다. 갑자기 화를 내며 반격하는 것은 그런 공포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공포감 때문에 나쁜 엄마들의 자율신경은 24시간 365일 비상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럴 때면 항상 강도가 칼을 들이대고 있어서 싸울까 도망칠까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과 같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반응이 먼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모든 일에 신변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주변을 공격하며 자신을 지키려 한다. 그러니 딸이 내 마음 좀 알아줘 하고 호소해도 돌볼 여력이 없다. 하지만 엄마의 이런 마음 상태나 신경계의 활동은 본인은 물론 가족조차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쁜 엄마를 둔 가족들이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폭언을 퍼붓는다. 엄마에게 상처받는 딸들. 독설이나 욕설을 일삼는 유형의 나쁜 엄마는 험한 말을 서슴없이 한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자기 아이한테 할 수 있지? 하고 흠칫 놀랄 만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입 밖으로 내뱉는다. 딸이 자기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내가 해봤자지 하고 찬물을 끼얹고 반대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으면 너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어 하고 깎아내린다. 또 일손을 거들어 달라고 해서 돕고 있으면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버럭 화를 내는 것도 흔한 일이다. 그러면 아이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간병이 필요한 나이가 되어서도 딸과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여전히 상처가 되는 말만 하는 뻔뻔스러운 엄마도 많다. 상대가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딸에게 그런 험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걸까? 상대가 그 말에 상처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머릿속에는 언제나 자신에 대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서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헤아릴 틈이 전혀 없다. 말하자면 타인을 감정이 없는 사물, 이를테면 의자와 같은 사물로 여긴다. 욕설을 자주 하는 엄마들에게 가족은 의자와도 같다. 그래서 의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없으면 분노하고 마구 욕설을 퍼붓는다.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잖아 라고 말하기만 해도 곧바로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더 격한 반응을 보인다. 항상 위기 관리의 위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 시스템이 가동되어 공격 미사일을 발사한다. 나쁜 엄마에게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은 오로지 자신뿐이라서 그런 자신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하고 싶은 대로 내뱉는다. 마치 투정 부리는 아이가 엄마 바보 하고 의미 없이 소리치듯 상대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마구 퍼붓는다. 그런 엄마의 행동에 상처받은 딸들에게 엄마가 하는 말을 들리는 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사실 나쁜 엄마들은 자기가 한 말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상대가 하는 말을 공격으로 느끼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 순간 떠오른 욕설을 내뱉을 뿐이다. 폭언 뒤에 숨어있는 불안.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아이가 자기보다 약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듯 나쁜 엄마의 욕설 뒤에도 극심한 불안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 딸이 무사히 결혼할 수 있을까? 남자한테 이용당하는 것은 아닐까? 나중에 제대로 먹고 살 수는 있는 걸까 하는 끝없는 불안에 휩싸인다.
그런 엄마의 욕설에는 나를 걱정시키지 마. 라는 진짜 의미가 담겨 있다. 불안신경증을 가진 엄마를 안심시키고 거침없이 날아오는 욕설에서 벗어나려면 뭐든지 엄마의 요구에 따르고 기대에 부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러면 평생 엄마의 노예로 살면서 자신의 주체성과 의지를 버려야 하는데 그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든다.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이나 신체적인 질병을 앓을 수도 있다.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다면 이런 지독한 유형의 엄마와는 되도록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다. 강박관념이 강하다. 나쁜 엄마는 가족여행을 좋아한다. 평판을 중요시하는 나쁜 엄마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의 이상적인 기준에 맞추려는 의무감에 따라 행동한다. 가족은 사이가 좋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가족 여행을 해야 한다. 명절은 가족끼리 보내야 한다 같은 다양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부분 가족 여행을 좋아하지만 감정이 마비되어 있어 여행을 해도 즐겁다고 느끼지는 못한다.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의무감에 떠났을 뿐 즐기기 위한 여행이 아니다 보니 때때로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나쁜 엄마들은 의무감에 행동하기 때문에 항상 지쳐 있어서 사소한 일로도 기분이 쉽게 나빠진다. 나쁜 엄마가 항상 뿔나 있는 이유. 많은 내담자가 엄마가 무서웠다고 말한다. 특히 엄마가 기분이 나빠졌을 때 표정이 무섭다고 한다. 나쁜 엄마들은 항상 지쳐 있고 금세 기분이 언짢아진다. 그렇지 않아도 삶에 대한 괴로움이 강한데 어떠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꼭 참고 해야 할 때가 많다 보니 자주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이다. 엄마도 하루하루 온 힘을 다해 애쓰면서 인내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다 뭔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한계점에 도달해서 갑자기 솟구치는 화를 주체할 수 없다. 아이는 엄마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화를 내는 엄마의 모습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포심을 느낀다. 이런 감정이 트라우마가 되어 대인기피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나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본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쓴다. 누군가 기분이 나빠지면 나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마조마하다. 엄마가 언제 화를 낼까 신경을 곤두세우던 버릇 때문에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주변 사람을 경계한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을 중요시한다. 나쁜 엄마는 타인에게는 다정하고 좋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해서 집 밖에서 보이는 태도와 집 안에서 보이는 태도가 아주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대인관계를 어려워하는 엄마들도 있지만 대체로 집 밖에서는 밝고 사교적인 좋은 엄마로 보인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친절해서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내가 느낀 바로는 나쁜 엄마들은 대개 미인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좋다 보니 아이가 느끼는 것과 너무 달라서 딸은 엄마에 관한 고민을 털어놔도 아무도 안 믿어줘요 하며 더 큰 고민에 빠진다. 나쁜 엄마들 중에는 능력이 뛰어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도 많다. 유난히 걱정 많은 성격이 일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나쁜 엄마들은 힘든 환경 속에서 성장의 가정에 얽힌 좋은 추억이 없어 집 안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집 밖으로 나오면 활기를 되찾고 밝은 성격으로 바뀌는 이유에는 이런 사정이 숨어 있다. 가족이니까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버릇. 엄마한테 가족이니까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서 마음이 복잡하다는 내담자가 많다. 엄마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가족이니까라는 대답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다. 나쁜 엄마들은 가족의 형태가 중요하다고 믿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나쁜 엄마들은 정말로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다. 감정이 마비되어 있다 보니 가족 간의 따뜻한 배려가 먼저여야 하는 일에도 가족의 형태를 지키기 위한 의무감에 자녀들에게 가족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고 강요하는 것뿐이다. 아이들은 당연히 벅차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나쁜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버릇은 다 너를 위해서다. 본인은 진심으로 딸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딸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그 말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 엄마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낀다. 나쁜 엄마들의 말과 행동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공포나 불안에서 나온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기분을 무시한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아이들에게 거부감을 사는 것이다. 집안일은 완벽하거나 혹은 방치하거나. 나쁜 엄마들은 집안일에 관해서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완벽형과 방치형이다.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는 엄마는 수납 정리부터 요리, 청소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해서 아이들에게는 맡기지도 않는다. 아이의 손을 거쳐서는 완벽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아침에는 가장 늦게 일어나고 저녁 식사는 밖에서 사온 반찬으로 해결하고 청소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집안을 엉망진창인 상태로 방치하는 엄마도 있다. 엄마가 물건을 잘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는다.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도 역시 불안하기 때문이다. 버리고 나서 바로 다시 필요해지면 어쩌나 언젠가 필요해질지도 모르니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 하지만 일상적인 집안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방치형 엄마들은 알고 보면 어린 시절에 쉴 새 없이 집안일을 해야 했던 경우가 많다. 평생 해야 할 집안일을 일찍이 다 했기 때문에 진력이 나버린 것이다. 나쁜 엄마들은 대부분 심각한 어덜트 칠드런이다. 어린 시절 동생을 돌보거나 매일 집안일을 하느라 아이답게 지내지 못했다. 그러다 나이가 들어 에너지가 바닥나 움직이기 힘들어지면서 점차 아이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들 눈에는 그저 집안일에서 손을 뗀 칠칠치 못한 엄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이를 나무라면서 정작 본인은 하지 않는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잔소리를 하면서 정작 자기는 안 하고 이게 뭔가 싶더라니까요. 이것도 내담자들이 자주 하는 불평이다.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또한 나쁜 엄마의 불안에서 오는 어떠해야 한다는 의무감의 표출이다. 아이들은 미래를 위해 제대로 하기를 바라면서도 본인은 지쳐서 더 이상 하지 못한다.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엄마의 말과 행동 사이에 모순이 많아 쉽게 엄마를 믿지 못하게 된다. 스스로 좋은 엄마라고 생각한다. 나쁜 엄마들은 어떠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따라 하루하루 애쓰면서 살기 때문에 스스로 좋은 엄마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이 옳다는 믿음에서 시작해 단순히 옳으니까 좋은 엄마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 믿는다. 나의 기분에 무관심하다. 상처받을 만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많은 내담자가 엄마는 제가 힘들고 괴로웠던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재미있다는 듯 이야기해요. 그것도 제가 다 듣고 있는데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라고 이야기한다. 아이에게는 괴롭고 창피한 일이 엄마에게는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한다. 나쁜 엄마들은 잡담을 늘어놓듯 아이가 충격을 받을 만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입 밖으로 꺼낼 때가 있다. 본인은 그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말하기만 할 뿐 듣고 있는 딸의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남편의 외도로 괴로웠던 일을 딸에게 털어놓는 엄마도 있다. 만일 딸이 아직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로 어리다면 그때부터 남자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자리한다. 공감이나 위로의 말을 할 줄 모른다.
딸이 의기소침해 있을 때나 괴로울 때 혹은 열심히 노력할 때 나쁜 엄마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줄 모른다. 딸이 힘든 일을 겪으면 다 내 잘못이지 뭐라고 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뭐하러 그렇게 쓸데없는 짓에 시간 낭비를 해라고 말의 마음이 무너지게 한다. 아이는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안 된다 하니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해진다. 사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반응도 엄마의 불안에서 나온다. 가령 아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만약 실패해서 좌절하기라도 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앞서서 노력을 그만두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아이가 목표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있으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애의 미래가 잘못될지도 몰라 하는 불안감에 잔소리를 한다.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안감에 억눌려 부모로서 자녀를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고 만다. 분명 교육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불안감이 너무 커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만 온통 정신을 쏟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려운 것이다. 유독 한 아이에게만 모질게 대한다. 왜 항상 저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죠? 나쁜 엄마는 형제자매 중에 유독 한 아이만 노골적으로 차별할 때가 있다. 이 차별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유독 맏딸에게만 모질게 대하는 차별로 주로 엄마 본인이 맏딸인 경우가 많다. 엄마 역시 부모에게 심하게 차별받으며 자라서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 해도 맏딸에게는 똑같이 대하고 만다. 사실상 엄마가 자신을 힘들게 한 부모에게 내뿜어야 할 분노를 자신의 딸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런 일을 당하는 딸의 기분은 무시하기 일쑤다. 예뻐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로 나눈다. 다른 하나는 엄마가 자녀들 중에서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착한 아이를 무의식적으로 가장 예뻐하면서 생기는 차별이다. 가장 예뻐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대하는 엄마의 차별적인 태도가 두드러지다 보니 예쁨받지 못하는 아이는 상처를 받는다.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아이는 부모가 거는 기대와 아이에게 쏟는 시간과 비용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예쁨받지 못하는 아이는 삐뚤어지게 되고 주의를 끌기 위해 반항적인 태도를 보여 점점 더 부모와 멀어진다. 하지만 예뻐하는 아이도 부모의 지배에 순종해야만 착하고 예쁜 아이일 뿐 본인의 의지나 주체성은 인정받지 못한다. 때로는 예뻐하는 아이를 항상 곁에 두면서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상대로 삼기도 한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답답하다고 느끼거나 의문을 품게 되어 뒤늦은 반항기를 겪고 엄마에게 반발하는 경우도 많다. 가장 예뻐하던 아이가 반항하며 멀어지면 그 아이에게 의존하던 엄마는 다른 아이에게로 관심을 옮긴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차별당하던 아이는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한다. 어렸을 때부터 쭉 바라던 일이지만 기쁨도 잠시 엄마의 지배에 갇혀 성인이 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나쁜 엄마들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에게만 관심을 쏟는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고 적성을 찾아주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딸을 라이벌로 여기고 경쟁한다. 나쁜 엄마는 딸의 매력이나 겉모습만이 아니라 학력이나 경력에도 질투를 느낀다. 나쁜 엄마들은 딸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지만 자신보다 뛰어난 것은 원하지 않는다. 지배자인 엄마의 뜻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아이가 자신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무의식적으로 여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엄마들도 많다. 그래서 딸도 당연히 불행해야 한다고 여겨 자립하거나 행복해지려고 하는 딸을 비난하기도 한다. 죽음에 관한 감각이 유별나다. 나쁜 엄마들이 애완동물을 차갑게 대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자녀에게도 매몰찬데 애완동물에게 더 매몰차게 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나쁜 엄마들은 친척의 죽음이나 장례식에 대해서도 유별난 태도를 보인다. 친척의 장례식뿐 아니라 조부모의 장례식에도 아이를 오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나쁜 엄마들이 가족의 죽음을 아이에게 알리지 않거나 장례식에 참석해 죽음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의식 속에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불편하고 싫은 것은 마주하려 하지 않는 특징이 여기에서도 나타난다.